제10화 500년의 흉터 그리고 여우의 제안. 짐을 싸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애초에 가져온 것이라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뿐이었으니까. 서준은 캐리어에 지퍼를 닫고 방을 둘러보았다. 고작 몇 주 머물렀을 뿐인데 삐걱거리는 나무바닥 소리도 창호지 문틈으로 들어오는 매화 향기도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다. 진짜 가는 게 맞는 걸까? 이매의 눈빛은 단호했다. 공포에 질린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체념, 그리고 희생을 결심한 자의 눈이었다. 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남아봤자 짐만 될 뿐이라는 그녀의 말이 가시처럼 박혔다. 그는 힘없이 캐리어를 끌고 방문을 나섰다. 새벽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향하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앞을 가로막았다. 어딜 가? 백호였다. 평소라면 서준이 떠난다고 하면 꽹과리라도 치며 좋아했을 그가 오늘은 험악하게 인상을 꾸기고 있었다. 해고당했어요. 사장님이 나가라는데요. 그래서 나가라고 한다고 진짜 나가냐, 멍청한 놈. 그럼 어떡해요? 제가 있으면 약점이 된다는데. 서준이 울컥해서 소리쳤다. 백호님 한숨을 푹 쉬더니 서준의 캐리어를 발로 뻥 차버렸다. 캐리어는 마당 구석으로 처박혔다. 야, 뭐 하는 짓이에요? 따라와. 주인님 깨시 이전에 설명해 줄 테니까. 백호는 서준의 멱살을 잡다시피 끌고 뒤뜰의 정자로 향했다. 이무기 근홍은 500년 전 전주를 삼키려던 악신이었어. 백호가 난간에 걸터앉아 입을 열었다. 빗소리에 섞인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지했다. 주인님은 당시 전주를 지키는 수호신이었고 둘의 싸움은 치열했지. 하지만 이무기는 교활했어. 주인님이 가장 아끼던 인간을 인질로 잡았거든. 인간이요? 그래. 너처럼 멍청하고 약해 빠졌는데 오지랖만 넓은 인간 남자였지. 백호가 서준을 힐끔 쳐다봤다. 주인님은 그 남자를 구하려다 치명상을 입었고 결국 그 남자는 주인님 대신 이무기의 독을 뒤집어 쓰고 죽었어. 주인님은 그 분노로 이무기를 지하에 봉인했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지. 서준의 머릿속에 이매가 깼던 찻잔이 스쳐 지나갔다. 망각의 찬. 그 잔이 그 기억을 담고 있었군요. 맞아. 사랑하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눈물과 함께 기억을 굳혀 봉인해뒀던 거야. 근데 네가 그걸 깨버렸지. 백호가 쓴 웃음을 지었다. 잔이 깨지면서 이무기의 봉인도 느슨해졌어. 놈은 복수를 위해 돌아온 거야.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하려 들겠지. 저를 인질로요? 그래. 주인님은 500년 전의 비극을 반복하기 싫은 거야. 네가 죽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곁에서 떼어내려는 거지. 혼자 싸우다 죽을지언정. 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녀가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지, 왜 해고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는지 이제야 이해가 갔다. 그녀는 서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고립을 택한 것이다. 야, 인간. 백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준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붉은 눈동자가 서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난 인간이 싫어. 약하고 배신차라고 냄새나거든. 근데 주인님이 죽는 건 더 싫어. 백호가 서준의 어깨를 툭 쳤다. 주인님 몸 상태 봤지? 이무기의 도끼에 당해서 화기가 폭주하고 있어. 지금 상태론 이무기는커녕 잡기도 못 이겨. 유일하게 열을 식혀줄 수 있는 건 너뿐이야. 저요? 네가 가진 기운이 유독 차갑고 맑거든. 인간 에어컨이잖아 너. 주인님 곁에 붙어서 체온 조절이라도 해. 그게 네가 할 일이야. 그것은 자존심 강한 구미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제안이자 부탁이었다. 도망가지 마. 이번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지키자고. 우리 사장님. 서준은 비에 젖은 마당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안채의 불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곳에 홀로 아파하고 있을 여자가 있었다. 서준은 말없이 구석에 처박힌 캐리어로 걸어갔다. 그리고 캐리어를 다시 방 안으로 밀어넣었다. 동맹 맺으시는 거죠? 서준이 비장한 얼굴로 물었다. 백호가 피식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건방지네. 동맹이 아니라 주종관계지. 내가 주, 네가 종. 예. 선배님이라고 해드릴게요. 두 남자의 손이 맞잡혔다. 차가운 빗속에서 뜨거운 연대가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드르륵. 이매는 식은땀에 젖은 채 앓고 있었다.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다. 인기척이 느껴지자 그녀는 힘겹게 눈을 떴다. 갔니? 그녀는 백호가 온 줄 알고 물었다. 하지만 이마에 닿은 것은 서늘하고 익숙한 손길이었다. 물수건이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었다. 안 갔는데요? 다정한 목소리. 이매가 화들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서준이 침대맡에 앉아 뻔뻔하게 웃고 있었다. 너 왜 아직 여기 있어? 내가 가라고 했잖아. 노동법 찾아보니까요. 부당해고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5억 아직 다 안 갚았잖아요. 채무자가 어딜 도망갑니까? 이 미친놈이 죽고 싶어? 네. 사장님 혼자 두고 가느니 그냥 여기서 같이 죽을래요. 서준이 이매의 선을 꽉 잡았다. 그의 서늘한 기운이 이매의 몸으로 흘러들어왔다. 고통스럽던 열기가 거짓말처럼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리고 백호 선배랑 얘기 다 끝냈어요. 저 이제 짐 아닙니다. 사장님 전용 출첵하기로 했거든요. 이매는 멍하니 서준을 바라보다가 결국 헛웃음을 터뜨렸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진짜 코가 꼬여도 단단히 꿰었네. 그녀는 더 이상 서준을 밀어내지 않았다. 대신 잡힌 손에 힘을 주어 꽉 마주잡았다. 그래, 마음대로 해. 대신 다치면 가만 안 둬. 네, 명심하겠습니다, 사장님. 창밖에 빗줄기가 잦아들고 있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찻집 매화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제11화 짐짝 탈출 프로젝트. 다음 날 아침 서준은 지옥을 맛보고 있었다. 더 빨리 안 뛰어? 다리 몽둥이로 확 부러뜨려줘야 정신을 차리지. 피우. 백호의 손끝에서 날아간 푸른 여우불이 서준의 발 뒤꿈치를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흙바닥에 검게 그을렸다. 으아! 선배님! 이거 훈련 맞아요? 살인미수 아니에요? 전시 상황에 살인미수가 어딨어. 이무기놈은 이거보다 100배는 빠르다오. 서준은 혀가 빠질 만큼 헥헥거리며 뒤뜰을 달렸다. 이매와의 재계약 이후 백호는 눈 뜨자마자 서준을 뒷마당으로 끌고 나왔다. 명목은 짐짝 탈출 프로젝트. 잘 들어 인간. 넌 영역이 쥐뿔도 없어. 부적을 써봤자 종이 낭비고 칼을 쥐어줘봤자 젓가락질이나 하겠지. 백호가 나무 위에 편하게 걸터 앉아 훈수를 뒀다. 네가 살 길은 딱 하나야. 회피. 회피요? 그래. 넌 눈치가 빠르고 이상하게 잔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놈이 공격하기 전에 낌새를 잃고 피하는 것. 그것만 해도 주인님 발목은 안 잡아. 백호가 씩 웃으며 손에 든 여우구슬을 공기놀이하듯 튕겼다. 자, 그럼 이규시 시작한다. 이번엔 3발 동시에 나간다. 파바박! 불덩이 3개가 곡선을 그리며 날아왔다. 서준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진흙투성이가 된 서준의 모습은 처체맸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피해야 한다. 여기서 죽으면 진짜 개죽음이다. 서준은 3년간의 독서실 총무 알바 시절을 떠올렸다. 진상학생들이 몰래 라면을 먹으려 할 때 복도 끝에서 들리는 미세한 봉지 소리만 듣고도 적발해내던 그 감각. 슉! 서준이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머리카락 한 줌을 태울 뻔한 불꽃이 허공을 갈갔다. 오? 백호의 눈이 커졌다. 방금 건 꽤 변칙적인 각도였는데 보지도 않고 피했다. 한 번 더! 백호가 신이 나서 불꽃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서준은 탭댄스를 추듯 이리저리 뛰며 불꽃을 피해냈다. 옷은 엉망이 되었지만 결정적인 유효타는 허용하지 않았다. 그만! 마루에 앉아 구경하던 이매가 손을 들었다. 서준은 대자로 뻗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살았다! 이매가 다가와 서준의 쭈쭈바를 입에 물려주었다. 제복인데 백호 공격을 3분이나 버티다니. 사장님,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잘했어. 기본기는 됐으니 이제 장비를 맞춰야지. 이매가 백호를 향해 고개를 까딱였다. 창고 열어. 그거 꺼내자. 찻집 지하 창고는 보물 창고이자 박물관이었다. 온갖 골동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다. 백호는 구석에 있는 낡은 자개함 하나를 낑낑대며 들고 나왔다. 이걸 진짜 저 녀석한테 주시게요? 이거 국보급인데? 아끼다 똥된다. 쓸 수 있을 때 써야지. 이매가 자개함을 열었다. 서준은 전설의 검 사인검이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 기대하며 눈을 반짝 꼈다. 하지만 함 속에 들어있는 건 낡고 칙칙한 벙거즈 모자였다. 모자요? 그냥 모자가 아니야. 도깨비 간투. 이매가 모자를 꺼내 먼지를 탁탁 털었다. 쓰면 모습이 안 보이는 건 기본이고 냄새랑 기척까지 완전히 지워져. 이무기가 널 노린다고 했지? 이걸 쓰면 놈도 널 쉽게 찾지 못할 거야. 우와, 투명망토 같은 거네요. 서준이 신기해하며 모자를 받아들었다. 단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이 감투는 착용자의 존재감을 지우는 대신 칼로리를 엄청나게 소모해. 이매가 진지하게 덧붙였다. 10분 쓰면 삼겹살 3인분 분량의 에너지가 빠져나가.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탈진해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말 위급할 때만 써야 해. 연비가 최악이네요. 서준은 번거지 모자를 눌렀었다. 순간 서준의 모습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어? 진짜 안 보여? 백호가 놀라 허공을 휘저었다. 서준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분명히 있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벌써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다. 꼬르륵 소리가 날 것 같았다. 그리고 하나 더! 이매가 품에서 작은 호리병 하나를 꺼냈다. 이건
여우비라는 병이야. 뚜껑을 열면 반경 10m 안에 강력한 소나기가 내려. 이 무기는 불의 성질을 가진 요괴라 물에 약해. 놈의 움직임을 잠깐이라도 묶을 수 있을 거야. 서준은 호리병을 받아 허리춤에 찼다. 도깨비 람투와 여우비 호리병, 그리고 훈련으로 다져진 생존 본능. 이제야 비로소 싸울 준비가 된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서준이 감투를 벗으며 웃었다. 땀에 젖은 앞머리가 이마에 붙어 있었지만 표정은 어느 때보다 듬직해 보였다. 서준아, 이매가 서준의 옷깃을 정리해주며 나지기 말했다. 난 네가 영웅이 되길 바라는 게 아니야. 난 무조건 도망쳐. 살아서 내 옆에 붙어있는 것. 그게 네가 이기는 거야. 알겠지? 이매의 눈빛에 담긴 걱정과 애정을 읽은 서준은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저 도망치는 건 전공이거든요. 전주까지 도망쳐온 놈이잖아요. 그래, 믿는다. 내 알바생. 그때 백호가 핸드폰을 보더니 소리쳤다. 주인님, 떴습니다. 뭐가? 전주천 상류 쪽에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서 떠올랐답니다. 그리고 강물이 끓고 있대요. 이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올 것이 왔다. 준비해. 사냥 갈 시간이다. 서준은 번거지 모자를 고쳤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그의 곁엔 최강의 도깨비와 구미호, 그리고 지켜야 할 우리 사장님이 있었으니까. 제12화 투명인간과 여우비. 전주천은 강이 아니라 거대한 솥단지 같았다. 냄새. 서준은 코를 막았다. 비릿한 물냄새와 매캐한 유황냄새가 뒤섞여 속을 뒤집어 놓았다. 강물 위로 뿌연 수증기가 장막처럼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사이로 허연 배를 드러낸 물고기 사체들이 둥둥 떠내려갔다. 이 무기놈 아주 대놓고 판을 벌였구나. 이매가 곰방대를 꽉 쥐었다. 그녀의 눈이 세로로 찢어지며 금빛으로 빛났다. 그때 수증기 속에서 슉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온다! 백호의 외침과 동시에 강물 속에서 시뻘건 형체들이 튀어올랐다. 그것은 뱀 같기도 하고 장어 같기도 한 괴물들이었다. 몸 자체가 끓는 물과 불로 이루어진 화사, 불뱀떼였다. 쾅! 이매가 곰방대를 휘두르자 푸른 도깨비불이 채찍처럼 날아가 화사들을 후려쳤다. 불뱀들이 비명을 지르며 터져나갔지만 강물이 끓고 있는 한 놈들은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젠장, 끝이 없잖아. 백호가 9개의 꼬리를 회전시키며 달려드는 뱀들을 쳐냈다. 하지만 수백 마리가 때로 덤벼드는 통에 방어선이 점점 밀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매였다. 이매의 안색이 창백했다. 그녀는 입이 이무기의 도끼에 중독되어 열에 취약한 상태였다. 사방에서 뿜어지는 뜨거운 증기가 그녀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주인님, 뒤쪽! 백호가 소리쳤지만 이매의 반응이 한 박자 늦었다. 거대한 불뱀 한 마리가 이매의 등 뒤 사각지대에서 독리를 드러내며 날아들었다. 한 대! 서줌은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도깨비 감투를 꺼내 머리에 푹 눌렀었다. 팟! 순식간에 서줌의 모습이 공기 중으로 사라졌다. 동시에 뱃속에서 엄청난 허기가 몰려왔다. 마치 3일 굶은 상태에서 마라톤을 뛰는 듯한 현기증이 났다. 삼겹살 3인분, 버터구이 오징어, 치킨! 서준은 머릿속으로 고칼로리 음식들을 되뇌며 전력을 다해 달렸다. 투명해진 서준은 불뱀들의 시야에 걸리지 않았다. 그는 이매를 향해 날아가는 불뱀의 궤적 바로 아래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허리춤에 찬 여우비 호리병의 뚜껑을 뽕 하고 뽑았다. 비 내려라! 콰르릉!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천둥 소리가 울렸다. 호리병 입구에서 폭포수 같은 물줄기가 솟구쳐 오르더니 순식간에 반경 10m를 뒤덮는 국지성 호우가 되어 쏟아졌다. 그것은 평범한 빗물이 아니었다. 요기를 씻어내는 차가운 정화수였다. 징! 끼익! 이매를 덮치려던 불뱀이 빗방울을 맞자마자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굳어버렸다. 마치 용암에 물을 부은 것처럼 붉던 몸뚱이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식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뭐야? 어디서 비가? 백호가 멍하니 하늘을 쳐다봤다. 갑작스러운 냉기에 끓어오르던 전주천의 수증기가 걷히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줄을 맞은 이매가 깊은 숨을 들이켰다. 열기가 식자 그녀의 눈동자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다. 맹랑한 눈보게. 이매는 허공 어딘가에 있을 서준을 향해 피식 웃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곰방대가 다시 한번 붉게 타올랐다.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다. 다 식었으면 이제 깨져야지.
이매가 바닥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녀의 손에서 거대한 도깨비 방망이 형상의 푸른 기운이 형성되었다. 박살나라! 쾅! 쾅쾅쾅! 압도적인 타격이었다. 빗물에 젖어 굳어버린 불뱀들은 도깨비 방망이라 스칠 때마다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났다. 백호도 신이 나서 남은 잔당들을 꼬리로 쓸어버렸다.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되었다. 강물은 다시 차분하게 흐르기 시작했고 괴물들의 잔해는 검은 재가 되어 흩어졌다. 이매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지상으로 내려왔다. 서준아, 나와. 이제 안전해.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서준아? 백호가 코를 킁킁거리며 주위를 살폈다. 주인님, 저기! 백호가 가리킨 곳은 강가 풀숲이었다. 허공에 둥둥 떠있던 번거지 모자가 힘없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모자가 벗겨지자 서준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는 풀숲에 대자로 뻗어 파들파들 떨고 있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준아! 이매가 놀라서 달려가 서준을 안아 일으켰다. 이무기에 독에 당한 건가? 어디 다친 건가? 이매의 손이 다급하게 서준의 몸을 훑었다. 정신 차려, 서준아! 서준이 힘겹게 눈을 떴다. 초점이 흐릿했다. 그가 이매의 옷자락을 꼭 쥐며 기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사장님. 그래, 나 여기 있어. 말해봐, 어디가 아파? 서준의 입술이 달싹였다. 고기. 뭐? 고기 사주세요.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이매와 백호사리의 정적이 흘렀다. 곧이어 서준의 배에서 천둥 소리보다 더 큰 꼬르륵 소리가 전주천을 울렸다. 도깨비 감투의 부작용, 급격한 칼로리 소진에 의한 탈진이었다. 이매는 맥이 풀린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진짜 못 말려. 그녀는 축 늘어진 서준을 공주님 안기로 번쩍 들어올렸다. 가자, 고기 사줄게. 소 한 마리 다 잡아먹어도 봐준다. 서준은 이매의 품에 안겨 희미하게 웃었다. 아늑했다. 냄새나는 강변이 아니라 달콤한 매화 향기가 났다. 오늘 밥값은 확실히 한 것 같았다.